74 74 5-1 이거야? 79쪽에 75? 75쪽에 1-1이요. 1번을 했는데 1-1번을 못하는 거야. 아직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이거는. 네. 88쪽에. 78쪽에. 6-1이요. 네, 정답을 6-1. 네. 7-1. 8-1. 네. 어차피 식만 세워 드릴 거예요. 안 풀 거야. 왜요? 니네 식몇 세워서 못 푸는 거 아니야? 계산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죠? 저는 계산도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그때 질문하세요. 네. 우와. 81쪽에 4-1. 네. 선생님 좀 뭔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많이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어렵시다. 야, 해봅시다. 서준이 많다 그러지 않았어요? 겹쳐요? 니네 활용 문제에서 못 풀 거 많잖아. 83쪽에 83쪽에 6-1이요. 네. 6-1이요. 6번은 했단 얘기예요. 아, 그냥 하나만 얘기한 거야, 둘 중에? 네, 둘 다 똑같은 방식이요. 전 6번 할게요. 아니, 똑같아요. 괜찮아요. 아, 그냥 설명 듣고 따라하면 돼요. 네. 설명 듣고 그냥 따라하면 끝이에요. 되게 쉬워요. 그럼 5-1번 할게요. 네. 따라하면 하면 되는 거여서 아마 얘기 들으시면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5-1번. 저 여기서 5번 하나 맞았어요. 5번 하나 맞았다고? 네. 5번을 맞았는데 왜 5-1번을 틀리라고 그러냐? 몰라요. 5번은 어떻게 썼는데요? 5번이요? 너 무슨 식으로 썼어요? 몰라요. 거리식 썼어요? 속력식 썼어요? 시간식 썼어요? 잠깐만요. 오. 제가 무슨지 모르겠어요. 아, 5번. 일단 5번은 맞긴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 식이 있어야지 맞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무슨 식으로 썼냐고요? 식을 썼으면. 아, 5-1번. 5-1번 문제가 5번이요. 5번 맞았다며요. 네. 아, 5번은 네. 5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식 썼어요? 속력식이에요? 거리식이에요? 시간식이에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찍어도 어떻게 아니, 아닌 것만 얘기하냐? 속력식이어도 되고 거리식이어도 되는데 시간식만 아시면 되는데. 아니, y분의 500 플러스 x가 15거든요. 넌 찍지 마세요. 그런 식이 있었어. 네. 또 질문. 77쪽에 77쪽에 3-1. 네. 여기 있죠. 태연이를 왜 내가 쳐다보니까 눈에 다시 책을 보고 그래. 너 질문 안 해? 넌 질문 안 할 거야, 맨날? 딴 애들이 물어보는 것만 주워 먹을 거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 77쪽에 77쪽에 2-1. 그럼 해요. 해요. 네, 합니다. 네. 어디서부터냐면 74페이지 5-1번부터예요.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시면 식이 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고라고 그랬죠? 네,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이 같고 뒤가 다르면 개수분의 개수를 쓸 건데 전부 다 개수분의 개수를 쓰고 얘는 같고 얘는 다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보면 자, 요 두 개 가지고 식을 쓰면 그냥 대각선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a가 5여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5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네. 요것도 해야 돼요. 네. 자, 요것도 해보면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3b가 10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면 안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1차 방식 니은이 얘잖아요. 그거의 한 해가 그러니까 xy를 여기에다 대입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a를 구해놨죠? 그러니까 a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대입을 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2 네, 그게 b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몇이에요? b가 12?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ab 곱하라면서요. 네,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12를 한 거죠. 네, 마이너스 20.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해는 되실까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디가 안 되는지 얘기하셔야 돼요. 네.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네. 이 처음에 이거 쓰는 걸 몰라요? 야, 그거는 풀 수가 없는 거야. 네. 해가 없을 때는 개수분의 개수를 했을 때 앞에는 같고 뒤에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일 때는 둘 다 세 개의 식이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쓸 줄 모르면 아예 시작을 못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번이요. 뭐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천천히 하면 네, 문제될 부분은 없어요. 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민이는 C를 D로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C를 D로 바꾸면 되죠. 네. 그리고 XY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XY는 얘만 잘못 본 거고 여기 있는 두 개씩 XY에 다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의 식은 5a-4b-1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식은 5d 플러스 8 이게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여서 네, 얘는 정리가 되죠. 그러면 5d가 마이너스 5여서 d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해보면 수정이는 바르게 풀었다 그랬으니까 이제 D는 볼 필요가 없어요. D 이미 구했잖아요. 그냥 얘 두 개씩에다 다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얘를. 그럼 대입하면 A-B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C 플러스 2는 3이라고 나오겠죠. 얘 먼저 정리하니까 C는 1이죠? 네, 자, 여기까지도 됐어요.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랑 얘는 사용 안 했잖아요. 이걸 연립 방식 하시면 돼요. 그래서 5a-4b가 마이너스 1이고 얘한테다가 누구 없앨까? 네, 4를 곱할게요. 저는 그러면 4a-4b가 마이너스 4여서 위아래를 빼면 a는 3이고요. a가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쉽겠죠?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여서 b는 4예요. a, b, c, d를 다 구했어요. 자, 이걸 다 더하래요. 그럼 답은 7. 네. 7이 답이 됐어요.
뭘 잘못하셨는지 찾으셨나요? 그냥 받아쓰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뭐 잘못 썼는지 찾았어요? 아예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지금? 자, 다음은 77페이지 2-1번이요. 자, 77페이지 2-1번은 10의 자리 숫자가 2인 세 자연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2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처음 수는 어떻게 쓸까요? 맞아. 100x 플러스 20 플러스 y. 이게 처음 수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수의 각자리 숫자의 합이니까 각자리 숫자의 합은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2 한 게 5란 얘기니까 x 더하기 y가 3이란 얘기죠.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찍어도 맞출 수 있겠는데요, 근데? 자, 더해서 3 되는 거 1이랑 2랑 2랑 1뿐이 없는데. 네. 전 이걸 찍는 네. 거예요. 자, 찍어도 맞출 수 있겠어요, 이 문제. 자, 근데 거기에서 10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니까 이게 처음 수라 그랬죠? 그럼 이제 바꾼 수를 써야 되겠죠? 바꾼 수는 100y 플러스 20 플러스 x. 네. 자, 이게 바꾼 수여서 자, 이제 식을 쭉 쓰시면 되죠? 바꾼 수는 그럼 100y 플러스 20 플러스 x는 이게 등호고 처음 수보다 100x 플러스 20 플러스 y보다 99만큼 크다. 더하기 99 하면 바꾼 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x가 1이고 y가 2인 것 같은데 그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커져야 되는데 숫자가.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신 다음에 20은 넘어가서 없어지고요. 넘어가면 네, 그럼 뭐냐, 마이너스 99x가 플러스 99y는 99.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네, 요게 식이 됐어요. 자, 이제 요거 연립 방식 하시면 위아래 더하니까 2y가 4여서 y가 2고요. y가 2니까 x는 1이고요. 그래서 처음 자연수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122.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 식만 써준다 그랬는데 왜 다 계산하고 있지? 자, 네. 나 분명히 식만 쓴다 그랬는데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네. 내 정신이 아니네. 자, 이제 식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3-1번 25명의 학생 중에서 남학생, 자, 남자를 x라고 두면 되죠. 여자를 y라고 두면 되고, 그럼 처음 식은 x 플러스 y가 25명. 자, 요게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평균을 가르쳐줬잖아요. 남자 평균이 90이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전체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남자의 점수의 총합이랑 여자의 점수의 총합이 필요하거든요. 남자의 점수 총합은 90점 곱하기 인원수예요. 여자의 점수 총합은 85점 곱하기 인원수고요. 그랬더니 평균이 88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네 두 개 더한 게 분자고, 그걸 25명으로 나누면 그게 88.2식입니다. 식만 쓸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가지고 연립 방식 하시면 돼요. 또 이따가 계산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때 얘기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1번이요.
A중학교 2학년 학생 180명 중에서 남학생의 5분의 4와 여학생의 2분의 1이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3분의 2였다. 그럼 전체의 3분의 1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180명 중에 3분의 2잖아요. 120명이겠죠. 네, 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지금 120명이에요. 근데 남자 인원수랑 여자 인원수가 있겠죠. 자, 근데 남자랑 여자를 합치면 전체가 180명인 거고요. 그 중에서 남자 여자 야구를 좋아하는 게 남자는 5분의 4x만큼만 좋아하고 여자는 2분의 1y만큼만 좋아하는데 그게 120명이란 얘기잖아요. 자,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듣는 사람들 이해되고 있어요? 받아쓰기만 하시면 안 돼요. 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 식을 쓰면서 하지만 중괄호 이거 다 붙이시죠? 뭘요? 이렇게 중괄호 저처럼 거지같이 쓰더라도 붙이고 계시는 거죠? 꼭 붙여야 돼요. 안 붙이시면 안 돼요. 식 두 개 그냥 두 줄만 딱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옆으로 돌려놓고 못 쓰겠는데 그쵸? 원래는 뭐 이렇게 써야죠. 이쁘게 써야죠. 정상으로 쓸 원래는. 수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표시만 하세요. 네. 대거를 붙이고 아, 대가로를 치든 소가로를 치든 붙여요. 아시겠죠? 네. 붙여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7-1번. 7-1번 괜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조그만 이 직사각형 보이죠? 네, 이 조그만 직사각형 가로 세로를 그냥 XY라고 두면 돼요. 네, 근데 이제 XY가 지금 총 5개인 거니까 다 표시하셔야 돼요. 짧은 거는 Y고 긴 게 X죠, 지금. 긴 게 X.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써주시고 문제에서 뭘 가르쳐줬냐면 다섯 장에 둘레가 66cm라 그랬으니까 둘레를 다 더해야죠. 그럼 둘레가 지금 다 더하면 X가 4개 있고요. Y가 5개 있어서 5X랑 4Y를 더해야지 반대로 썼구나. 4X랑 5Y를 더해야지 66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씩 쓰면 되고요. 뭐 여기까지는 근데 썼겠죠? 네, 식을? 여기까지 못 쓰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식을 못 쓸 수는 있겠죠. 네, 그 다음 식은 근데 별거 아니고 이것도 가로고 이것도 가로 아니야?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2x는 3y가 식이에요. 자로 재서했는데 이게 자로 재면 뭐가 나와요? 자로 재면은 진짜 길이가 없는데 자로 재면 뭐가 나와? Y는 1 X는 1.5Y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네, 자로 재서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제니까 몇 나오는데요? 자로 재면? 기억 안 나요, 제목. 궁금하긴 한데. 일단 커터 2대3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그림? 네, 아, 진짜? 2대3 나와? 네. 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네요, 저 그림은. 네. 2대3이 나오면. 역시 쓸데없는 짓을 잘하시는군요. 네. 6이에요, 칭찬이에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칭찬일 리가 없을 텐데. 너무하네. 아니,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칭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가 그린 거 아니잖아. 잘 그렸죠. 네가 쟀으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제가 쟀잖아요. 못 풀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풀었죠. 그렇게 재서 풀었다? 네, 그걸 풀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네, 7-1번은 풀었어요. 파이다시브 1문제 아니에요? 네, 지금 맞았어요. 이거 누구냐? 나 아니. 왜 1문제를 식 못 써요? 이거 되게 쉬운 건데요? 옆에 건 풀었는데 답이 안 우선 그럼 식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아니 그냥 읽으면서 얘기해도 돼요. A, B가 2시간 동안 함께 했대요. 그럼 식 어떻게 쓸 거야? 2x 플러스 2y. 맞아요. 이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쓸 거야? x 플러스 4y.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 분수가 나와요, 답이. 분수가 나오니까 분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고 몇 시간 했냐? 그러면 여기에 몇을 곱하면 1이 되냐? 얘가 답이야. 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12분의 1이면 여기 12 곱해야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2시간 걸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분수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얘기는 할 거 있죠. 중1 때는 이렇게 안 하죠. 중1 때 1문제 어떻게 해요? 뭐가요? 2시간 동시에 같이 일했으면 중1 때 시간 어떻게 써? 니네 중학교 지금 거 하고 있잖아, 1학년 거. 네. 네, 활용문제 1문제 어떻게 써요, 중학교 1학년 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중학교 1학년 거 풀었는데 14번을 없어서 풀어요. 아이씨. 이거 1학년 거랑 2학년 거랑 식 쓰는 게 다르죠. 1학년 거는 2시간 일했으면 2분의 1 곱하기 A, B 시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2시간 일했으면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게 중학교 1학년 방식이고 2학년 방식은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 중학교 1학년 방식은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자연수가 답이 나오고 네, 2학년 방식은 이렇게 계산하면 무조건 분수가 답이 나오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분수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방식을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합니다. 1학년 거 푸는데 2학년 거 방식 쓰지 마시고요. 네. 욕먹기 딱 좋으니까 학교에서 그리고서 다 한 다음에 식은 지워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탱기는 게 있으니까 지금 없애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벌레를 차라리 지연이처럼 아예 쓰지 말든가. 근데요? 왜 써놓고 지워? 쓸데없이. 근데 벌리면 정말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4-1번 강물대 문제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안 했나 여기서? 네. 자, 이 강물배 문제 유형이랑 이제 식을 같은 방식으로 쓰는 문제가 3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강물배 문제랑 장대. 그 다음에 그 호수 문제 네. 한 바퀴 돌아서 따라잡는 문제 있거든요. 네, 요거랑 그 다음에 기차 문제요. 이 3가지 유형이 쓰는 방식이 다 거리식을 사용해요. 선생님 저 이거 3개 다. 조용히 해. 3개 다. 자, 이 유형 3개는 다 거리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력식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전개하면 거리식이야. 그러니까 속력식으로 쓰지 마시고 거리식으로 꼭 쓰세요. 네, 어차피 전개해야 돼. 식 하나 더 써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력식으로 쓰면. 저거 요즘 다 틀렸어요. 조용히 하라고 설명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강물배 문제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배의 속력을 x라고 하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식을 올라갈 때 거리식이랑 내려올 때 거리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 맞춰서 표현만 해주면 돼요. 거리는 어차피 48km죠? 네, 여기다 48 둘 다 쓰시면 되고요. 자, 속력이 중요한데 지금 강물이 이렇게 있으면 배가 여기다가 올라가면 강물이랑 배의 속력을 빼야 돼요. 당연히 배가 더 속력이 빠른 거니까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는 게 속력이고요. 올라가는 속력. 예를 들어 배의 속력이 10km고 강물의 속력이 5km면 얘는 실제로 5km의 속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살 때문에. 자, 내려올 때는 속력을 서로 합쳐줘야 되는 거고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그래서 올라갈 때 3시간이니까 곱하기 3이고 내려올 때는 2시간이니까 곱하기 1개씩이에요. 이해 안 가면 얘기. 이 유형은 외워놓으면 생각보다 쉬워요. 네, 외워두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 호수 문제도 있다 그랬죠? 네, 호수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빼는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더하는 거야. 호수 문제도 이렇게 똑같이 쓸 건데 완전히 똑같아요. 쓰는 방식. 얘만 같은 방향일 때 요거고 반대 방향일 때 요거다. 네, 호수 문제 그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뭐 이따가 있겠죠? 호수 문제도 여기에? 네. 그래서 저렇게 식을 썼고요.
이제 농도 문제는 다 식 쓸 수 있나요? 오. 5번이랑 6-1번 틀렸어요. 식 못 써요? 아니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가. 5번씩만 얘기해 보실래요? 네. 100분의 4x 플러스 응. 100분의 8y는 100분의 5 곱하기 400. 4x 플러스 8y는 2000, 4x 플러스 4y는 1600. 아니야. 아니에요? x 더하기 y가 400 이게 식이에요. 그냥 요것만 더해서 식 쓰면 돼요. 무게만. 그거 네. 해가지고 이거 연립방식 하시면 돼요. 그거 해가지고 빼려고 곱해놓은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빼려고 40 곱해놓은 굳이 먼저 네 식을 써놓고 생각하세요. 변형도. 자, 알겠어요. 그러면 소금물 문제는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요. 작년 학생수 문제 다 풀었어요? 2번, 2-1번? 2번 틀렸고 2-1번 말았어요. 이거 풀 수 있어요? 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연립방식에서 제일 잘 나와. 2번 하죠, 2번. 이거 못하면 얘기하셔야 돼요. 2번 합시다, 2번. 해? 합시다. 네. 이게 연립방식 활용해서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우선은 식만 또 얘기를 할게요. 작년 남학생. 그게 X고요. 작년 여학생이 Y예요. 자, 작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구하는 거니까. 네, XY 구했다고 끝나시면 안 되는 거죠. 올해 인원수를 다시 구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식을 처음에는 X 플러스 Y는 240.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은 5%가 증가했죠. 증가하면 플러스고요. 5%니까 0.05고요. 작년 남자 인원수를 곱해주시면 늘어나는 인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100명이면 5명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여학생은 감소면 마이너스고요. 0.03y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랬더니 총 244명이죠. 몇 명이 늘어났어요? 4명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여긴 244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늘어나면 1.05x 그 다음에 얘는 줄어 3%죠? 그러면은 플러스 0.97y를 했더니 244 이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돼요. 얘는 그대로 있고, 근데 굳이 얘를 안 쓰는 이유는 숫자가 너무 복잡해. 네. 식을 써도 계산하기가 불편한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로 하시면은 차이점은 계산은 쉬운데 한 번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로 계산하면 한 방에 답이 나오긴 해요. 차이가 그거야. 네, 요걸로 계산한 거랑. 자, 그래서 우선은 뭐 이렇게 저는 위에 거 두 개로 해서 남자 인원수니까 X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X 구하고 끝나면 안 되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 얘기할게요. 네. 개념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원가 정가도 다 해요? 나왔다, 호수. 호수? 네, 호수. 이거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요? 질문 안 했어요? 네. 그럼 제가 할까요? 아니요. 아까 강물배 문제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여기는 이 5번, 5-1번도 아까 얘기한 강물배 문제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할게요. 그럼 당연히 무슨 식을 써야 되겠어요? 거리식 써야 되거든요.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하나는 터널이고 하나는 다리죠? 그러니까 식을 두 개를 쓰면 하나는 터널, 하나는 다리 식으로 거리식을 두 개를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미지수 정할 건데 미지수가 기차의 길이가 x고요. 기차의 속력이 y예요. 그러니까는 기차의 속력 물어봤으니까 y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써주면 그림으로 우선 터널을 좀 생각을 해보면 터널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터널이 있으면 기차가 통과했다는 의미가 여기서 들어가서 맨 뒤에까지 나와야지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터널이 지금 몇이라 그랬냐면 520이에요.
거기에다가 기차가 x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과했다는 의미는 거리가 520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 더한 거다. 그러면 강물도 마찬가지 800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해야 되겠죠. 같은 기차니까요. 기차의 속력이 y니까 속력 그냥 y라고 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20초고 28초죠. 요게 식이에요. 자,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걸 중1 걸로 얘기하면 중1 거에서도 이제 기차 문제가 나오긴 하거든요. 한 문제 가끔. 네, 그때는 거리식 쓰시면 안 돼요. 속력식으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1학년 때는 기차 문제는 속력식 쓰는 거야. 무조건. 아시겠죠? 거리식 쓰시면 안 돼요. 자, 유형이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속력이 같다로 1학년 때는 푸는 거고, 네, 2학년 때는 이렇게 거리식으로 두 개가 같다로 푸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20 넘어가면 그게 속력식이에요. 그러니까 20분의 520 플러스 x, 뭐 28분의 800 플러스 x, 그게 중1 때 쓰는 방식이에요. 둘 다 y잖아요. 같아야 되니까. 네, 그게 중1 때 쓰는 방식이고요. 중2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활용은 유형별로 다 외우는 수밖에 없으니까. 네, 다 외우셔야 돼요. 뭐 하나 이해한다고 뭐 잘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외워서 푸는 거야? 나 그거 궁금하긴 하네. 못 풀었어요. 아니, 푼 문제들. 니네가 푼 문제들을. 활용 문제에서. 좀 외워놓은 거 생각해서 푸는 건지. 어찌저찌 풀었어요. 좀 문제를 보고 이해해서 푸는 건지 그게 궁금하긴 해요. 솔직히. 좀 외워서 푸는 거 같아요? 아니요? 그냥 문제 읽고 그냥 푸는 거야? 뭐 풀기 싫어요? 자, 맞지만 그냥 때려 맞힌 느낌. 아, 근데 중요한 건 몰라도 외우면 돼요. 네, 여기는. 이해 못해도 외우면 돼. 방식만. 자, 6번이나 6-1번은 이제 그 학급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리, 뭐 아연 뭐 이런 거나 여기는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거. 근데 보통 이런 유형을 학급 문제라고 해요. 네, 근데 학급 문제 쓰는 거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장 쉽게 쓰는 방식은 표로 만들어서 쓰는 게 가장 쉽고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가 탄수화물이고요. 여기가 지금 지방이죠. 네. A식품이니까 40%면요, 0.4라고 쓰시면 되고요. 100분의 40 한 거예요. 지방이면은 0.1이겠죠? B는 0.2고요. 지방이 0.3이야. 이해 안 가면 얘기. 이거 이해돼요? 네, 표를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여기가 80g이고요. 지방이 여기가 45g이거든요. 자, 그러면 식 끝난 거예요. 자, 뭐가 식이 끝난 거냐면, XY가 A의 무게가 X고 B의 무게가 Y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다 X, 여기에 다 Y 붙여서 더한 게 80, 더한 게 40.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식을 쓸 수 있어요. 오, 잠깐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식 쓰는 거. 표만 만들어 주시면. 네. 위에 A, B 쓰고 밑에 뭐 여기 탄수화물, 지방 이런 식으로 뭐 학금이면 뭐 구리, 아연 그걸 여기다 쓰시면 네.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네.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어더라도 세로로 식을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6번도 바로 식을 쓸 수 있겠죠. 선생님 일단 너무 추워요. 어? 너무 추워요. 아니야, 나 끌 생각이 없어. 나 지금 더 힘들어. 나 지금 밖에 있어서 더워서 나는 끌 생각이 없어. 참어.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계산하셔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유형 슬슬 외우시면 되고요. 설명이 끝났나? 아닌가? 더 있나? 또 있어요? 몰라. 봐야 알아. 끝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설명 다 했습니다. 네, 설명 끝났고 87까지 우선 다 풀어주시고 또 계산 안 되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80까지 채점까지 끝나신 분들은 워크북으로 워크북 우리 연립방정식부터 해야 되니까 몇 쪽부터야?
몇 쪽부터냐? 아, 여기 41페이지부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연립방정식 숙제 낼 거예요. 어디까지 연립방정식이 있냐면 41에서 오 겁나 많아. 와. 59까지 있네요. 겁나 싫어. 18페이지 정도 되네. 네? 다 내진 않을 거예요. 아, 네. 반 정도만 낼 생각이에요. 그래 나오고 있지. 그래서 바로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당연히 1학년 거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자, 1학년 거에서 정비례 배웠어요. 네, 이런 거 배웠어요? 아직 학교에서 안 배우셨겠죠? 아, 이런 거 배웠구나. 네. 자, 정비례랑 반비례가 있는데, 반비례는 뭐 1차 함수하는데 필요 없어요. 네. 아, 반비례도 근데 어차피 1학년 하니까 얘기를 할까? 네. 네. 뭐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비례는 함수야. 네. 정비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이거를 X축이라고 하고, 좌표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건 아니죠. 요거를 Y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제1, 제2, 제3, 제4라고 하고, 부호가 어떻게 되죠? 제2 싸우면은 플러스 뿔뿔 2 싸우면은 마이너스 맞뿔 3 싸우면은 마이너스 마마 4 싸우면은 마이너스 뿔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점을 읽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우선 좀 더 크게 보시면, 자, 유저표 몇 콤마면? 4,3 네, 4,3. 여기는 마이너스 3,0 여기는 0, 마이너스 2.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는 제1사분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느 분면에도 속해 있지 않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해야 돼? X축 위에 X축 위에 있다. 여기는 Y축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네.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네. 읽는 방식을. 자, 그래서 여기는 원점이 되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몇 개 더 얘기할 거예요. 자, 얘 X축 대칭하면 몇 콤마 몇이야? 뭐 하면요? X축 대칭. 그게 뭐예요? X축의 대칭. X축의 대칭은 접었단 얘기예요. X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4, 마이너스 3. 네, 4, 마이너스 3. 얘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4, 3. 얘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우와. 기억나시죠? 네. 별로 안 났어요. 기억 안 났어요. 아,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이 나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비례의 기본식은 y는 ax. 자, 얘 특징은 원점을 지난다. 네, 직선이다. 자, 그리고 이 a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2학년 때는 기울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정비례에서는 비례상수예요. 비례상수. 네, 얘가 기준이 돼서 몇 배씩 늘어난다. 얘가 2면 2배씩 늘어나는 거고, 얘가 3이면 3배씩 늘어나는 거고. 자, 얘네 두 개를 뭐라고 얘기해요? 변수라고 얘기해요. 변하는 숫자. 자, 그래서 대입하는 값에 따라서, 네, y 값이 달라지죠. x에 대입하는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숫자를 변수라고 얘기하고. 이거 용어는 모르시는 거죠, 지금 잘. 네. 용어를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네. 뭔지는 알지만. Variation. 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례상수가 A가 양수이면은 제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요. 네. A가 음수이면은 제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죠? 네. 자, A의 절대값을 한 값이 1보다 크면 뭐죠? 그러게요. 아신다면서. 뭐예요? A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X축에 붙는다. Y축에 가까워진다. 네. 확인을 했지 않았어요?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X축에 가까워진다. 네. 1일 때는 A가 1일 때에는 정 가운데다. 네,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네. 자, 요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이게 이제 2학년 거에서는 기울기 구하는 식이죠. 네, 2학년 거에서는 기울기 구하는 식인데 지금 1학년 걸로 얘기하면 A가 양수일 땐 증가다. 항상 좌표는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으로 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 점에서 증가하고 위로도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라고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네. 기억나세요? 음수면. 네. 아직 1학년 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우신가요? 네, 자 1학년 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A 구하는 식은 X분의 Y 요걸로 네, 비례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좌표가 예를 들어서 4,3이다. 그러면은 관계식이 뭐냐? 정비례 관계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X분의 Y니까 4분의 3X라고 이렇게 관계식을 쓸 수 있는 거죠. 아하. 네. 오케이? 이게 정비례. 자, 반비례로 넘어가 볼게요. 뭐 반비례는 근데 1학년에 아직 안 배우셔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 1차 함수에서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네, 관계가 없는 거니까. 네, 반비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X축, Y축이 있으면 관계식은 Y는 X분의 A고요. 네, 특징은 원점을 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곡선이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거에도 네, 붙어있지 않죠? X축에도 붙어있지 않고 Y축에도 붙어있지 않는 이렇게 떠있는 모양이다. 자, 그래서 A가 양수면 똑같이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게 될 거고요. A가 음수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게 될 거고요.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 어디서요? 원점에서. 네,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네.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자, 붙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네, 가까워만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A 구하는 식은 X 곱하기 Y가 A 구하는 식이고. 자, 근데 이제 X 곱하기 Y라는 개념도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좀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렇게나 선을 그었을 때, 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X 곱하기 Y예요. 근데 반비례일 때에는 어디에 점을 그어도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다 똑같아. 반비례일 때에는. 네, 뭐 여기에 이렇게 그었어도 지금 제가 색칠한 3개의 직사각형 보이죠? 다 넓이가 같은 거예요. 네, 관계식에서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힘들어.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고, 네.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고, 자, 정비례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자, 이제 1학년 거 이제 설명 다 했어요. 이제 2학년 거 해요. 아이고, 너무 어렵다. 네, 이제 1차 함수 얘기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비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y는 ax라고 하는 정비례도 1차 함수인 거죠. 뭐만 있으면 돼요? x, y 등호 있으면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당연히 문자가 분모에 가면 안 되죠. 네, 얘도.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y는 뭐 1x다. 뭐 요거의 관계식을 쓰면 아까 정비례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y는 x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1차 함수는 y는 뭐 x 플러스 2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잖아요. 네, 이 숫자가 하는 역할이 이제 있는 거죠. 얘가 하는 역할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뭐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점들이 지금 두 칸씩 올라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직선이니까 모든 점을 다 올릴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점만 확인하시고 선으로 자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얘가 하는 역할이 y절편이라고 또 역할이 있죠. y절편 뭔지 기억나요? y절편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플러스 A. x에서 기울기 구한식에 쓰는 아니에요. 네, 자, y절편 뭐죠? 위로 높인다.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 0, 콤마 아니요. 네. y절편은 x가 0일 때. 그것도 맞는 얘긴데, 그래프에서 뭐예요? y축이랑 만나는 직선이 y절편이죠. 네. 그리고 방금 맞잖아요. 상덕이가 얘기했던, 네. x가 0이고, 뭐 y가 여기는 2겠죠? 네. 그래서 0,2가 좌표가 되는 거고, y절편이라고 물어보면 2라고 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절편을 좌표처럼 쓰시면 안 돼요. 물어봤을 때. 순서상으로 써라. 좌표로 써야지 이렇게 쓰는 거고. 절편이라고 쓰라 그러면 그냥 2라고 써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x축이랑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하는 거고, x절편의 특징은 y의 좌표가 항상 0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죠? 그림대로 보면. 자, 그래서 요게 x절편이고, x절편은 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구하는 식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기울기 구하는 식은 방금 x절편, y절편 알고 있으면 점에서 점의 이동 방금 1학년 거 할 때 설명을 했죠? 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하는 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x의 증가량이 플러스 2고 y의 증가량도 플러스 2니까 2분의 2를 해서 기울기가 얘랑 똑같이 1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식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좌표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0,2가 있고 마이너스 2,0이 있잖아요. 지금 좌표가.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x끼리 빼면 되고요. 0 빼기 마이너스 2. y끼리 빼면 돼. 2 빼기 0. 그래서 1인 거야. 반대로 빼도 돼요. 마이너스 2 빼기 0. 0 빼기 마이너스 1도 어차피 기울기는 똑같아요. 근데 기준을 좀 정해주시고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구하는 식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게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까요? 자, 이제 시작하는 거야. 네, 자, 이제 뭐였어요? 우리 지금 계속 기본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다 얘기를 할게요. 함수와 함수값. 우리 함수값 얘기를 안 했죠? 함수값이 뭐예요? 함수, 특정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 네, 근데 좀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외워두셔야 돼서 우선 함수라고 하는 거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 보시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정해지는 두 양 사이에 사이에 대응하는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x가 하나의 값이 들어갔을 때 y의 값이 하나만 나오면 우리는 그걸 무조건 함수라고 얘기해요. x의 값이 뭐 식에 들어갔는데 y의 값이 두 개가 나오면 함수가 아니에요. 아, 틀린 거예요? 네. 근데 x의 값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y의 값이 똑같은 애는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x에 1을 집어넣었는데 y가 1이 나왔어. 근데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는데도 y가 1이 나왔어. 그건 돼. 같은 숫자는 나올 수 있어. 아시겠죠? 근데 y가 두 개가 나오는 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다. 그래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y는 fx라고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함수값으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서상으로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2,-4 이렇게 썼다면 얘를 함수값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쓰게 되면 f2가 -4라고 쓰면 얘랑 얘는 같은 의미예요. 이해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함수값으로 쓰라 그러는데 이렇게 쓰시면 틀리는 거고, 네, 순서상으로 쓰라 그랬는데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죠. 근데 니네가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그죠? 함수값으로 쓰라 그러면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순서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그래서 A랑 B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저는 했고요. 평행이동하고 y절편이다 얘기했죠. 자, 여기 그 얘기가 기본적인 얘기였고, 그 다음, 네. 절편도 얘기했죠. X축에 만나는 점이 X절편, 그래프의 Y축에 만나는 점이 Y절편. 특징은 Y절편일 땐 X가 0이고, X절편일 땐 Y가 0이다. 자,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좀 외워두시면 X절편 구하는 식은 조금 쉬워요.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내가 6이야. 이렇게 했어. 그러면 X절편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요거 분의 요거에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뭐예요? -3이죠?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X절편은 3이야. 네. 공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X절편 구하는 식은 -A분의 B 이렇게 외워두세요. A분의 B. 네. 어차피 Y도 0 대입하고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네, 이제 외워두면 좀 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A분의 B라고. 네, Y절편은 어차피 X에다 0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되니까 굳이 그거는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기울기 구하는 식 아까 얘기했죠? 네. 좌표로도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프로도 볼 수 있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함수를 많이 까먹으신 분들은 그래프를 잘 못 보셔서, 네, 그래프 보는 연습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함수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를 우선 해봤고요. 우선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은 나중에 또 얘기할까요? 뭐 뒤에는 어차피 똑같아요. A가 양수일 때는 제1사분 3사분 아까 지난다 그랬죠? 1학년 거에서 똑같았습니다. 여기도 지나는 게 보면은 제1, 2, 3을 다 지나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지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1, 3을 지났냐, 네, 이 선이 2, 4를 지났냐, 요걸 생각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자, 설명이 안 끝났어요. 아이고. 아이씨. 여기다 하면 되지. 자, 식을 4가지를 외워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형태의 A, B 부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Y는 AX 플러스 B일 때, 네, 1번이랑 2번은 기울기가 항상 양수여야겠죠? 1, 4분면 3, 4분면 지나니까. 3, 4번은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1번이랑 3번은 양수죠. 그래서 B가 양수란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이랑 4번은 여기 지나가니까 지금 음수죠. B가 음수란 얘기고. 그래서 내가 식을 Y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느 모양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1, 2, 3, 4번 중에 어느 모양이죠? 네, 3번 모양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바로 이렇게 그림 형태를 그리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식만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였죠?
3번이요. 뭔 소리야. 이 선이 뭐냐니까. 네, 자. 이 선 어떻게 읽어요? 왜? 이거 어떻게 읽어? 직선. x는 2. 네?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y는 4. y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y축이랑 평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축이랑은 수직이다. x는 2일 때에는. y는 마이너스 3일 때에는 x축이랑 평행하고 y축이랑 수직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읽는 방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네. 마지막 특수한 경우. 자, 특수한 경우 연립 방식에서 했죠.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해가 특수한 경우가, 자,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4가 있고, 예를 들어 y는 뭐 2에다가 x 플러스 2 뭐 이렇게 써놨다. 그럼 어차피 이거 전개해봤자 2x 플러스 4랑 똑같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랑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랑 y절편이 같다는 의미가 연립방정식에서 생각하시면, 거기서도 개수분의 개수를 했죠. 1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4분의 4가 같은 거죠. 요거랑 같은 의미여서 연립방정식으로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1차 함수로는 일치한다가 되는 거예요. 두 직선이. 자, 근데 거기에서 얘만 다르게 되면 연립방정식에서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1차 함수에서는 평행하다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면 되고, 얘가 다르면 1차 방정식에서는, 연립방정식에서는 그 한 쌍의 해가 나오는 거고, 1차 함수에서는 두 선의 교점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뭐 설명을 해도 졸려해. 설명을 하니까 졸리시. 문제 풀어도 졸려. 설명을 해도 졸려. 그냥 졸려? 아, 네. 어? 저기다 버려도 돼요? 어? 뭔데? 풀어였어요. 뭐예요? 생명 PD. 버려. 자, 설명은 다 했습니다.